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채널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에게 많은 문의가 왔는데 그 문의 중에서 제일 공통적인 부분이 교직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교직원 채용에서 대략 3명을 선발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공고가 났다. 이번에는 2명을 뽑는다. 자, 이런 현상 매우 많지요.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채용에서 1명만 선발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교직원 채용이 공고가 났어요. 3명을 채용한대요. 그런데 적어도 3명 이상은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30명이 지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재공고에서 2명을 채용한다 라고 하는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고요. 실제로 재공고에서 다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이 왜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냐? 역시 이 채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모두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3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자, 이 30명의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해봤더니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상대평가이냐? 상대평가가 맞죠. 그런데 아쉬웠다. 더 좋은 인재가 있을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점수 분포도가 좀 우리가 기대했던가 좀 다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3명을 공고 냈더라도 1명만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3명을 공고 냈으면 그 중에서 3명을 좀 뽑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발표 인원이 있고 채용 인원이 있는데 채용 인원이 발표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합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적용 기준을 타 기관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한전, 수자원공사 이런 데로 영역을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선 경합 인원이 많겠죠. 당연히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따라서 3명을 뽑건 4명을 뽑건 이 평가 기준은 인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친다면 1명이든 0명이든 인사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원자들이 점수가 너무 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럼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항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역량을 봤을 때 나의 자기소개서는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반드시 재공고 때는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면접 준비를 하셔야죠. 자, 1차 끝났고 2차 끝났고 3차 끝났고 자, 1차 끝났으면 2차 준비, 2차 끝났으면 3차 준비. 자, 여러분 시간이 없고 굉장히 복합적인 일정 중에서도 이 모든 영역을 충족하시면 합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셔야지. 예를 들어 나는 1차 여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소개서를
다시 지원한다. 이 영역을 여러분들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퇴고를 거쳐서 지원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만일에 이 정량, 즉 3명 안에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서 누락이 된 점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보완하셔서 지원하셔야지 있는 그대로 지원하시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냈으면 면접의 영역을 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준비는 잘했지만 못 갔다. 자, 이것과 준비를 안 했는데 다시 지원하니까 1차 끝나면 2차 준비해야지. 이 영역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지원하셨으면 면접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학교가 최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제 피드백 드린 분들한테는 좀 안내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학교는 어떤 영역이든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나 창업을 중심으로 학교의 패러다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그 융합기술과 융합학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 학교가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업 분야, 즉 학교 홈페이지에 기본 이념 이런 게 아니라 사업 분야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언론에 노출된 이 분야만큼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융합학문으로서 어떤 학과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에 취업 혹은 창업 부분으로 내가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자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채용 지원자의 역량이고, 그리고 학교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도 역시 당연한 역량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2차 공고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가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합격을 위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했다라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성적에서 어느 부분이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스스로가 분석을 해 보셔야 앞으로 어떤 전형을 어떤 기간에 투자해서 준비하실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자, 이게 부정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3명 발표에 1명 채용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합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합이 치열했다면 3명 중에 3명을 모두 뽑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 완성도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공고를 한 거지, 사람이 필요 없어서 재공고를 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따라서 이 패러다임 자체의 기본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무 경력이 있느냐의 패러다임에서 이 알고리즘 안에서 역량을 정말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패러다임입니다. 자, 실무 경력이 없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모두 실무 경력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확률은 높겠죠. 예를 들어서 A대학교와 B대학교는 인접하고 A대학과 B대학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성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목표 방향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A대학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분이 B대학을 지원했을 때 확률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내가 실무 경력은 없지만 적어도 내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 즉 이것을 증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시험 전형을 하기 전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논술 충분히 잘 쓰실 수 있고,
면접 충분히 대응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기간 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 시간 단위로 한번 분석해 보셔서 이번 시험만큼은 이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실지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보다 재공고율이 많은 이유가 상대평가 적용합니다. 반드시 적용해야죠. 왜냐하면 몇 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서 경합을 이루니까. 두 번째로 절대평가도 적용한다. 즉, 내가 3명을 뽑으면 그 3명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가 아니라 3명 안에도 들어가고 기본적인 역량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런 동시 적용을 하니까 재공고가 나는 거고, 유독 대학 교직원이 재공고가 많은 이유는 기본적인 역량 자체를 부족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재공고를 냈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대학교의 교직원의 패러다임은 제일 바쁜 월이 2월, 6월, 11월 이때가 제일 바쁩니다. 자, 일반적인 패러다임과 좀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2월달은 입학하는 사람들의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바쁘고 6월달은 그 해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건지를 공개를 해야 돼요. 따라서 5월, 6월이 굉장히 바빠요. 뭐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5월, 11월이 바쁘겠죠. 그런데 재공고를 낸다는 걸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지금이 2월입니다. 2월 말에 재공고를 했다는 건 언제 채용되냐면 5월에 채용됩니다. 즉 6월 달에 이 해의 준비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족해 줘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스스로의 면접과 1차 서류와 논술 답안지와 전체적으로 한번 그 과정을 평가를 해 보세요. 내가 인사 담당자다. 따라서 나는 내 자소서를 몇 점 평가하겠다. 그리고 기본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10명 중에 몇 명 안에 들어가겠다.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 서류 전형에 들어가는 영역, 그리고 필기 시험, 나는 지난 시험에 몇 번째, 즉 어느 정도를 평가를 받았겠구나. 즉 논술은 다시 똑같이 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간, 계획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면접은 여러분들 우리 학교의 방향성, 그리고 이해도,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 분야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해도와 나의 그 업무 성향은 이 학교에 무엇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 이 영역을 종합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자, 필기시험은 어떤 과목을 보는지 일단 아셨죠? 따라서 필기시험의 영역, 나는 지난번에 몇 점을 받았겠구나 할 수 있고요. 논술은 제가 이제 올리기도 하고 있지만 이 여러 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써봤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좀 보시고 초안, 제안, 재제안까지도 써보시고, 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면접은 왜 여러분들 다 카페 활동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소스들이 이제 먼저 시험 보신 분들이 올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면접까지 가셨다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등등 이런 걸 평가해 보셔서 스마트폰 앞에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답변한 내용을 모니터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은 해본 분과 안 해본 분이 너무 다르긴 해요. 따라서 이런 모든 영역을 내가 이번에 제 공고에서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겠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이 영역을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소서, 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술, 초안 등등을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자, 네이버, 그리고 모니터링 해보거나, 자,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자, 희망하시는 대학교의 직원으로 이번 재공고에서는 좀 취업을 하시고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